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운동선수들이 저처럼 꼴통인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머리가 좋아야 운동도 잘한다고요. 정말 운동선수 출신인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이고 아주 뛰어난 선수들 같은 경우엔 머리도 아주 좋았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대학도 체대를 갔고요. 이후 졸업 후엔 미국에서 사범으로 생활을 했고 약 7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던 관계로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약간의 생활비 외에는 모든 돈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붙여드렸고 분명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게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 그리 몸을 쓰며 번 돈인데 아까워 어찌 쓰겠냐며 그 돈을 모두 모아두셨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제가 보낸 생활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줄은요. 암튼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을 때 부모님은 제게 통장을 하나 내미셨고 그 안에는 7년간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번 돈이 모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러시더군요.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하지 않겠냐고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너를 응원하지만 이제 나이 30이 다 되어가는데 양말도 신지 않는 모습보단 치마 입고 데이트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차곡차곡 모았더니 돈이 꽤나 되더라. 요즘엔 남자들도 집 있는 여자들을 선호한다고 하더라. 모자란 돈은 우리가 보태어 줄 테니 작은 집이라도 한 채 구매를 해놓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형편 다 아는데 무슨 돈이 있냐 했더니 두 분이서 제 결혼 자금으로 따로 돈을 모아놓고 계셨었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은 부모님이지만 성실하셨고 무엇보다 땀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고 자식의 사랑이 무한하셨던 분들이었기에 가능했었던 일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집을 한 채 마련을 해놓고 그 집을 가지고 결혼 장사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제 촉이 좀 좋은 편인데 뭔가가 될 것만 같은 곳에 작은 집을 한 채 마련을 했죠. 한국은 결국엔 부동산이다 라는 말을 익히 들었었기에 더 그래서 욕심을 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에서 모 기업체의 보안 요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벌이도 꽤나 좋았습니다. 사범할 때보다 뭐랄까요, 몸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일은 매우 수월했고 그리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만난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도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었었고요. 멀고 넓은 미국 땅이 있었지만 사실 제 인간관계는 협소하다 못해 좁아 터졌었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일을 시작했었기에 일종의 생존 영어를 습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장인의 신분이고 남의 나라이다 보니 행동거지에 좀 더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운동선수였으니 더 그랬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같은 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아니었고 인사팀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참 말쑥하고 예의 있고 정갈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처음부터 제가 먼저 호감이 있었는데 걸러걸러 들어보니 그 사람도 제게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몇 년 만인가. 남자를 마주하고 수줍게 웃는 여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지금 내 상황이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친해졌고 아주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서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되었죠. 1년 만에 저는 남자의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있는 편이었고 남자도 결혼을 좀 서두르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이대로 쭉 결혼까지 가자.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한 그런 여자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꿈을 꾸었었습니다. 사실 저 미국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7년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인간관계도 좀 힘들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좁디 좁은 저의 주변들이 저를 너무 갑갑하게 만들곤 했었거든요. 사범으로서의 자긍심은 있었지만
그냥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돈도 좋고 미국이라는 기회의 땅. 아주 매력적이었지만 이렇게 있다간 내 인생 한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평생 일만 하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귀국을 결정했었던 거였거든요. 남자가 결혼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집에 인사를 가자 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나도 이제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간 나도 여느 여자들처럼 그리 살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가능한 거였구나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운과 기분 좋음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남자의 집에 인사 가기 전, 남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죠. 최대한 고운 모습으로 가고 싶었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티가 나나 봅니다. 오랫동안 운동만 했었던 모양새가 바로 나오나 봐요. 아마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남자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정말 운동 잘하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부모님하고 오래 떨어져 지냈던 것이 아니었냐고, 그럼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겠다고, 오늘 어디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겠냐고 하는데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간 거잖아요. 제 생애 처음으로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남자의 집에 갈 때 행동 강령이 있어서 남자의 어머니가 네가 얼마나 하는지 좀 보고 싶은데 어디 한번 칼질을 해볼래? 라고 하신 말에 대한 부분의 요령은 알려준 바가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 30 넘었지만 제가 무슨 칼질을 해보았을 것이며 무슨 음식을 만들어 보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샌드위치 정도였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남자가 왜 그런 걸 시키려고 하냐고, 손님 초대해놓고서 왜 그러냐고, 그리 말을 하니 남자의 어머니는 남자를 흘겨보며 벌써부터 여자 편 드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순간 든 생각은 나 오늘 오라고 해서 온 건가? 혹시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것을 온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신 말씀이었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떠보기 위함은 틀림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놓기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들 그랬습니다. 첫째도 조신, 둘째도 조신, 셋째도 조신.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하면 꼭 가지는 선입견 같은 것이 있다. 괄괄하게 보고 무식하게 본다. 그러니 최대한 어머니 곰살을 떨면서 조신하게 굴어라 라는 조언을 들었었던 저는 어울리지도 않는 아양을 떨고 발차기를 할 때보다 더 잽싸게 남자의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을 그렇게 발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설거지까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과일을 한번 깎아봐라 하면서 사과와 배 그리고 감을 내어주시더군요. 이거 조신하게 깎으려면 어떻게 깎아야 하는 건가?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상황 자체가 좀 우습게 돌아가더군요. 주방의 식탁에 있는 건 저 혼자였고 남자의 부모님은 저 건너 거실에 앉아있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손님처럼요. 제가 손님인데 손님이 남의 집 주방에 들어가 과일을 어찌 깎아야 하나 들여다보고 정작 집주인들은 저만치 앉아서 언제쯤 과일을 내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꼴이요. 살짝 화가 올라오긴 했지만 조신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조심스럽게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과일 깎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들이 다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까짓 거 치워버리겠어. 저리 가라고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자의 어머니, 아버지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이 워낙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오디오가 물리긴 했는데 요점은 이랬습니다. 남자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오는 그 버릇 고치게끔 좀 내쫓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으로 내쫓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 네, 제 집입니다. 제 명의의 그 집. 제가 미국에서 번 돈으로 산 그 집. 초기 와서 산 그 집 말입니다. 남잔 그런 게 어딨냐고 왜 거기로 보내냐고 했더니 운동하는 여자라서 너 혹시 잡혀 사냐고, 그 정도는 남자로서 지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들 혹시 맞고 사는 것이냐고, 제 폭력 쓰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어머니 호들갑을 떨면서 얘 너 과일 가지고 일로 좀 와봐라.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하시고 이미 그 집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뭐 아무렇게나 되어라. 내 인생에 무슨 결혼이겠냐 라고 생각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도 부르면 가긴 해야겠죠. 과일 주섬주섬 챙겨서 거실로 가니 갑자기 그 남자의 아버지란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러줄 테니 한번 써보거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운동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어. 몸만 잘 쓰지 머리는 잘 못 쓴다는. 미국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 영어는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래도 학식을 따지자면 한자 아니겠니? 너 이름 정도는 한자로 쓸 줄 알겠지? 그럼 자, 아주 간단한 거다. 한국을 대표로 미국에 나가 운동을 하고 그곳에서 사범을 한 애라고 하니 적어도 이건 쓸 수 있겠지. 만일 네가 이걸 쓰면 니들은 결혼해도 따로 사는 것이고 만일 네가 이걸 못 쓰면 니들은 결혼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야. 나는 못하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못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거든. 들어와 살면 지금 네 그 집 우리 작은 놈 살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안 그러냐? 게다가 니들이 들어와 사는데 어떻게 작은 놈까지 데리고 살겠냐? 어때? 받아 적을 수 있겠냐? 저는 남자의 아버지를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아버지는 한 번 웃더니 제게 받아 적었으면 하는 것을 부르더라고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을 한자로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쓰실 수 있나요? 한자로 대한민국? 황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한자에 제 집에 시동생이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니. 내 집인데 지들 집도 아닌데 승질 나더라고요. 결국 승질 어디 가겠습니까? 부리고 말았죠. 흔히들 운동만 한 사람들을 꼴통이라고 하죠. 네, 저 꼴통 맞습니다. 할 줄 아는 건 운동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도 운동이었습니다. 관심도 오직 그것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아드님을 만나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꿈꿨고 어쩌면 나도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협소한 인간관계였지만 대만 친구, 중국인 친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은 같지만 번체자와 간체자로 쓰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꼴통이지만 생존 언어를 하다 보니 주워 듣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전 이제 그만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집에 너무 잘못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인 듯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집을 방문한 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과일은 드려야 하니까 잠시만요. 그리고는 저는 2개의 사과를 양손으로 잡고 연속적으로 쫙쫙쫙쫙 하고 쪼개어서 남자의 부모님에게 드리곤 바로 나왔습니다. 확 부셔버릴까 하다가 그건 너무 폭력적으로 보일까 싶어 참았네요. 남자는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사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질하게 연락을 하면 그날 사과 쪼개지는 거 보지 않았냐. 네 머리가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험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헤어졌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일을 관두었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해볼까 해서요. 지도자였지만 지도자 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듯해서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도 필요하면 갈 생각이고요. 암튼 저희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들어보니 더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며느리 머리채 잡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있다면서요. 감히 제게는 그런지 못하겠지만 솔직히 저도 머리채 잡히는 그런 기분 느낄 정도로 무시당했었던 거 아닌가요?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란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었고 제 인생의 방향을 공부 쪽으로 턴하게끔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